안녕하세요.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소속 빅데이터 학회 빅스타입니다. 우선 빅스타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첫 영상인 만큼 본격적으로 파이썬을 배우기에 앞서 아나콘다를 통한 주피터 노트북 설치 방법과 기본적인 사용법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목차부터 살펴보면 우선 파이썬이 뭔지 그리고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를 간단히 알아본 후 아나콘다를 통해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하는 방법과 주피터 노트북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배워보고 마지막으로 파이썬 기초 문법 맛보기 후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이썬이란 무엇이냐? 아마 많은 분들께서 파이썬 말만 들어보시고 정확히 파이썬이 무엇인지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실 텐데요. 파이썬은 쉽게 말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래밍 언어인 것이죠. 가장 간단하고 배우기 쉬운 컴퓨터 언어라서 최근 많은 분들이 배우고자 하시는데요. 현재 파이썬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을 위해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 밖에 기업의 실무를 위해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구글인데요. 구글에서 만든 소프트웨어의 50% 이상이 파이썬으로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파이썬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겠죠? 또 파이썬은 문법 자체가 아주 쉽고 사람의 사고체계와 매우 닮아 있어서 이 때문에 사용자층이 더욱 넓어지고 있고 파이썬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들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썬을 배우기에 앞서 먼저 파이썬 설치부터 해야겠죠? 파이썬 설치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파이썬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설치하는 방법과 아나콘다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나콘다 사이트에서 다운받는 방식으로 주피터 노트북까지 설치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주피터 노트북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주피터 노트북이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는 분들이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툴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간결한 사용이 가능하고 개발 중간에 바로바로 코드를 실행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와 같은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설치해 보도록 할 텐데요.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하기 전에 우선 아나콘다 설치부터 해야 합니다. 여기 화면에 아나콘다 다운로드 주소로 들어가셔서 스크롤을 끝까지 내리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빨갛게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치 파일이 64비트랑 32비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64비트가 대용량 데이터를 수행하기에는 더 유리하지만 범용성을 고려하면 32비트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32비트 설치를 클릭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뜰 겁니다. 왼쪽 창에서 Next 클릭하시고 그 다음 오른쪽 창에서 I Agree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PC에서 내 계정만 사용한다면 Just Me를 체크하시고 상관없으면 All Users를 선택하시고 Next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오른쪽 창에서 설치할 경로 설정하시고 Next 클릭해 주세요. 따로 지정 안 하시면 자동으로 C 드라이브에 설치될 겁니다. 왼쪽 창에서 첫 번째 항목 시스템 환경 설정에 아나콘다 경로를 등록할 것인가 체크하시고 Install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오른쪽 창에서 Next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제 왼쪽 Next 클릭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Finish까지 클릭해 주시면 아나콘다 설치 완료입니다. 그럼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노트북 화면 하단 맨 왼쪽에 윈도우 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최근에 추가한 앱을 보시면 이미 설치된 아나콘다와 주피터 노트북이 목록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목록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노트북에 다음과 같이 CMD 창이 잠깐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음과 같이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주피터 노트북 창이 새로 나타날 겁니다. 이 화면까지 뜨면 주피터 노트북 설치 완료입니다. 자, 이제 그럼 지금부터 주피터 노트북 기본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자료 PPT 참고하시면서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주피터 노트북 메인 화면인데요. 여기서 파일 생성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측에 New를 클릭하시고 파이썬 3를 클릭하시면 Untitled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창이 뜰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파일이 생성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코드를 입력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Untitled 부분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파일 이름도 수정하실 수 있어요.
주피터 노트북에는 총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편집 모드와 명령 모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색깔이 파란색, 초록색으로 계속해서 바뀌시는 거 보이시나요? 이 네모난 부분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이 칸 하나를 셀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여기 띠 부분이 초록색일 때가 편집 모드, 그리고 파란색일 때가 명령 모드입니다. 편집 모드에서는 셀의 코드 입력이나 명령어 사용이 가능하고요. 명령 모드에서는 셀이 비활성화되면서 셀 추가, 삭제, 이동 등이 가능합니다. 편집 모드에서 명령 모드로 변경할 때는 ESC 키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명령 모드에서 편집 모드로 변경할 때는 엔터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상단에 보시면 코드 외에도 마크다운, 헤딩, 이렇게 다른 타입으로도 입력이 가능한데요. 코드는 아까 여기서 보여드렸듯이 말 그대로 코드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크다운은 코드 제목 및 설명을 추가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샵하고 한 칸 띄었으면 제목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샵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하위 제목이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설명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Shift랑 엔터키를 같이 눌러주면 이렇게 제목과 설명이 완성됩니다. 저희는 코드와 마크다운 이 두 타입 위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목과 설명까지 추가했으니 본격적으로 코드를 입력하고 실행해 볼까요? 이렇게 코드를 입력하신 다음에 Shift랑 엔터키를 같이 눌러서 코드를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Shift 플러스 엔터 이 부분은 코드 실행할 때마다 계속 사용하는 단축키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사용된 프린트 함수는 출력에 사용되는 함수인데요. 여기서는 괄호 안에 있는 문자인 헬로 빅숙타를 출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함수 관련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배울 테니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in 옆에 2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2는 두 번째로 실행된 코드라는 뜻이고 코드 입력 셀이 추가될수록 숫자는 증가합니다. 이 밑에 셀에서는 그럼 3이라고 뜨겠죠? 그리고 셀을 이동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여기 상단에 있는 화살표 2개 있는 이 부분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셀 추가 그리고 삭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셀에 1을 입력을 했는데요. 이 셀 위에 셀 추가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명령 모드인 상태에서 A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위에 셀이 추가된 거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셀 아래에 셀 추가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똑같이 명령 모드인 상태에서 B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셀 삭제 같은 경우에는 명령 모드인 상태에서 D를 2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셀 다루기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손에 익히면 편하고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함수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파일을 저장하고 싶다 하시면 왼쪽 상단에 파일을 누르시고 Save and Checkpoint 이 부분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IPYNB 형식의 파일로 저장됩니다. 이 방법 말고도 여기서 Download As에서 노트북 IPYNB 이 부분 클릭하셔도 똑같이 IPYNB 형식으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진 회의 결과 학회원 모두가 서로 같은 형식의 파일로 통일하는 것이 나중에 서로 열고 저장할 때 편할 것 같아서 IPYNB 형식으로 통일하기로 결정했고요. 나중에 과제 제출하실 때 모두 IPYNB 형식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파일을 불러오실 때는 PPT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장된 파일을 선택해서 주피터 노트북 메인 창에 드래그해서 가져오신 다음에 업로드까지 눌러주시면 파일이 열릴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볍게 파이썬 기초 문법 맛보기를 해본 후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기본적인 사칭 연산부터 해볼까요? 덧셈 같은 경우에는 1 더하기 2를 이렇게 입력해주고 Shift 플러스 엔터 키를 같이 눌러주면 3이라는 결과값이 출력됩니다. 나눗셈은 3하고 슬래시 4를 이렇게 입력해주고 Shift 플러스 엔터 키를 같이 이렇게 눌러주면 0.75라는 결과값이 출력됩니다. 그리고 곱셈은 4하고 별표 8을 입력해주고 Shift 플러스 엔터 키를 같이 눌러주면 32라는 결과값이 출력됩니다. 나눗셈이랑 곱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칙연산 기호가 아니라 슬래시와 별표를 사용한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변수의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라는 변수에 1, 그리고 b라는 변수에 2를 대입한 다음 a 더하기 b를 입력해주고 Shift 플러스 엔터 키를 누르면 그 결과값인 3이 출력됩니다. 이번엔 문자도 한번 대입해 볼까요? 이번엔 c라는 변수에 이렇게 헬로 빅숙타라는 문자를 대입한 다음 이렇게 프린트 c라고 작성을 하면 c 값인 헬로 빅숙타가 출력됩니다. 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변수 이름 c만 입력해서 c 값을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렇게 1주차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매주 교육 영상을 다 시청하신 후에는 학습 인증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번 1주차 학습 인증은 자신의 학번 플러스 이름, 형식의 코드 출력하기입니다. 오늘 배운 파이썬 기초 문법 맛보기를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변수 a에 자신의 학번, 그리고 변수 b에 자신의 이름을 대입한 다음 a 더하기 b를 입력해주면 자신의 학번과 이름이 더해진 형식의 코드가 출력되겠죠. 이렇게 코드 출력해 주시고 코드 입력이랑 출력하신 부분 화면 캡처해서 이미지 파일 형태로 네이버 빅숙타 카페에 28일 일요일까지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1주차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